네, 반포고 2023년도 1학기 중간 수학 1 중간고사 문제 풀이를 좀 해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번부터 10번까지는 문제 난이도가 그래도 어느 정도 평이한 편이고 학생들 개인적으로 아마 소화가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보고, 네, 객관식에서 좀 어려운 문제들 11번 이후 문제들하고 주관식 위주로 문제 해설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 풀이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삼각함수 쪽을 물어본 문제인데요. 요거는 중학교 1학년 도형 내용이 좀 가미가 된 문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변의 길이가 20인 정삼각형 모양이었는데 줄의 길이가 얼마다? 30이다라고 했습니다. 원숭이가 돌아다닐 수 있는 영역을 한번 도시를 해보도록 하시죠. 여기 한 10만큼 조금 더 움직일 수 있을 것 같고, 이렇게 바깥쪽 원호를 통해서 대략 그려보시면 이 부채꼴 면적을 아마 돌아다닐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줄이 매여 있긴 하지만 돌아서 이런 부채꼴, 여기도 이런 부채꼴까지 여기가 만나겠죠. 이렇게 아마 이동이 가능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어쨌든 여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30인 부채꼴이고 중심각의 크기는 여기가 3분의 파이니까 3분의 5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쪽 부채꼴 같은 경우에는 중심각이 3분의 2파이가 되시니까, 그러면 이제 구해보면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작은 부채꼴 넓이는 얼마가 된다? 2분의 1의 r제곱이니까 100, 그 다음에 3분의 2파인데 그런 부채꼴이 두 개가 있겠죠. 그 다음 큰 부채꼴은 2분의 1에다가 반지름 길이 30이니까 제곱하면 900 곱하기 중심각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 정답이 조금 지저분하긴 하네요. 얼마나? 네, 3분의 2450파이. 이 문제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색깔을 바꿔서 다음 문제 12번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12번. 근데 문제가 다소 조금 껄끄럽게 보여지는 감은 없지 않아 있는데요. 한번 풀어보도록 하시죠. 일단 절대값 안이 있으니까 절대값 안부터 먼저 계산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절대값 안은 루그 2n분의 k 이렇게 되시겠죠. 절대값이 1보다 작으니까 절대값 계산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n분의 k가 마이너스 로그 씌운 게 마이너스 1보다 크고 1보다 작다가 되시니까 2n분의 k는 자동적으로 10보다 작고 10분의 1보다 작다 이렇게 되시겠죠. 자, 그래서 보니까 k값의 범위를 알기 위해서 2n을 3배에다 곱해주면 5분의 n보다 크고 20n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얻을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n 자연수라고 얘기했죠. 자, 그래서 보니까 n 값의 범위 구해 보시면 근데 지금 보니까 문제에서 a100, a10을 논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n 자리에다가 우리 100을 한번 투입을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n 자리에다가 여기다가 100 이렇게 놓고 계산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n 값의 범위가 계산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 5부터 500, 네, 이런 결론이 있을 수 있게 되겠고요. 되시겠죠? 네. n에다가 100을 넣은 게 아니라 k에다가 100을 넣으셔야 되겠네요. k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여기 100이 아니라 여기다가 이제 100을 넣고 범위를 구해 보시면 이런 범위가 나오겠고, 또 그 다음에 또 10을 넣으라고 했잖아요, 그죠? k에다가 10을 넣고 계산을 해봤더니 n값 범위가 뭐가 나오더라? 2분의 1보다 크고 50보다 나온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래서 두 범위를 동시에 만족하는 n값의 범위는 자연수만 체크하면 되니까 6부터 시작해서 49까지. 그럼 총 몇 개가 있겠습니까? 44개가 있게 되겠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3번 문제가 이제 로그 부분, 실생활 부분 문제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참 귀찮죠. 근데 이제 뭐 특별히 어려운 문제라고는 하긴 뭐 보지는 못하겠는데, 문제가 좀 길다 보니까 학생들이 좀 질리는 감이 있는데 빨리빨리 포인트를 잡아가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처음부터 보시면 지금 배율이 1500이라고 했는데 배율을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P라고 했으니까 P에다가 1500을 내라는 얘기 같아요. 지난 거리가 50km라고 했는데 지난 거리에다가 B를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남북 방향, 동서 방향 최대 진폭이 43이라고 했는데 걔를 각각 문제에서 X하고 Y라고 줬으니까 여기다가 X, 여기다가 Y만 투입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A 값은 금방 계산이 될 것 같아요. P에다가 15,000 분의 4제곱 더하기 3제곱 하시면 25가 되고 루트 씌웠으니까 5,000이 되거든요. 약분하시면 A 값이 얼마가 된다? 3분의 1이 된다는 걸 금방 알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의 자리에다가 3분의 1 집어넣고 그 다음에 B 자리에다가 누구 넣으면 되겠습니까? B 자리에 지난 거리 50km, B에다가 50 넣으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50만 넣고 계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그러면 로그 3분의 1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로그 3이라고 계산을 하면 될 것 같고, 더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 로그 계산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1.73은 그대로 두시고 로그 50이라고 했죠. 로그 50은 뭐라고 고쳐주면 될까요? 로그 100 나누기 로그 2라고 하면 되시니까 2 마이너스 로그 2를 집어넣으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0.83. 네, 로그 2하고 로그 3대에다가 0.3, 0.38만 넣고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산해 보시면 정답은 1.631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네, 13번은 문제가 좀 거창한 거에 비해서 결론은 좀 다소죠. 네, 허무하죠. 그러니까 졸업 문제는 평소에 연습을 많이 해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다음에 14번 문제 보시면 이 문제가 이제 객관식 문제 중에서는 아마 가장 어려운 축에 해당하는 문제일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먼저 지금 요각을 갖다가 문제에서 세타를 돈다고 두었을 때 요 P2 점의 좌표 요걸 먼저 구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P2 점의 좌표는 지금 현재 봤을 때 세타고 직각삼각형 했을 때 반지름의 길이가 1일 때 가로 길이하고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 세로 길이가 이 점의 x좌표, y좌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P2 점의 좌표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임을 알고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요 점의 좌표는 그러면 뭐가 되실 거냐는 거죠. PN이 아니라 일단은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요점의 좌표를 이해해야 한다는 얘기인데, 얘는 다른 말로 고치게 되면 뭐라고 고르시면 된다? 코사인 n 세타, 사인 n 세타부터 어디까지? 코사인 세타, 사인 세타까지 거리 공식을 사용해서 나온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점부터 이 점 사이, 이 점부터 이 점 사이 거리의 제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곱. 되시겠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인가? 지금 밑에 있는 코사인, 사인 세타라는 점이 누구를 의미했어요? P2점을 의미했습니다. P2점. 그러면 이 점 좌표는 누가 되시겠어요? P n 플러스 1점의 좌표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론입니다. fn이라는 건 뭘 의미한다? P2부터 Pn 플러스 1까지 거리의 제곱을 의미한다는 것. 이게 이 문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런데 이 문제에서 그러면 누군지 모르겠지. 그러면 일단 F2부터 먼저 N2부터 생각을 해보시면 N2는 누구겠어요? 그러니까 N2는 이 점이라고 얘기했었잖아요. 되겠죠? 그러면 이 점은 N2는 누가 된다? P2부터 P3까지 거리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F3는요.
P2부터 P4까지 거리의 제곱이라는 거죠. 자, 그럼 P2, P3의 제곱은 누구를 의미하겠어요? P2가 여기 있고 그 다음 점에 P3가 있다고 했을 때 이 거리의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 어딘가에 여기 뒤에 어딘가에 네, 요 길이 P2하고 누구? 네, P2하고 요 길이에 제곱이 여기 어딘가에 있게 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지금 보면 네, 요렇게 네, 직각 표시가 되어 있죠. 잠깐만요. 요거 처음부터 다시 좀 그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P2, P3의 제곱은 얘를 의미했습니다. 되겠죠. 그 다음 거리는 누가 된다? P2, 네, P4까지 거리에 제곱이 나오게 되겠죠. 되시겠죠, 그죠? 자, 그러시면 여기 어딘가에 지나가다가 요점, 그러니까 요 Pn 플러스 2n 플러스 이 다음 점이니까 P 2n 플러스 3까지 거리에 제곱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게 되니까 원주각 성질에서 직각이 되겠죠. 요게 되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P2, P3 길이를 이쪽으로 치환을 해주시면 어떤 두 변의 길이의 제곱의 합은 지름의 제곱과 같게 되니까 지름의 길이가 얼마입니까? 지름의 길이가 2라고 볼 수밖에 없죠. 반지름 1이었으니까. 그러면 제곱의 길이는 4가 될 텐데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식에서 지금 항의 개수가 지금 몇 개 있는 겁니까? 2n부터 4n까지 2n개가 있겠죠. 2n개가. 아유, 색깔 설정이. 네. 네, 지금 현재 2n개의 숫자가 있으니까 2n 개수의 항이 있게 되는데 그 중에서 그러니까 지금 두 개씩 묶어서 제곱을 했더니 4가 됐잖아요. 그죠? 4가 됐죠. 그런 항이 몇 개가 있다? 2n개가 있다고 보면 되겠죠. 그러면 합이 누가 된다? 8n이 되신다는 얘기죠. 근데 그 값이 72라고 했으니까 이 값은 9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되시겠죠? 네, 14번 문제가 조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되겠죠? 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15번 문제 풀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15번은 어려운 문제라기보다도 굉장히 헷갈리게 냈습니다. 지금 일단은 3의 30제곱은 양수입니다. 그죠? 양수의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의 개수를 물어봤는데 거듭제곱근 중 실수의 개수는 2개거나 1개거나 0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0개는 어쨌든 의미가 없고요. 그죠? 음수 1대2기니까 어차피 양수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고요. 2개거나 1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언제 1개가 된다? m이 뭐가 됐을 때? m이 홀수가 됐을 때. 그때 1개밖에 안 나옵니다. 되시겠죠? 그 다음에 2개는 왜 2개가 나온다? 뿔마로 나오게 되니까 그래서 2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수를 안 하시려면 m자리가 어차피 자연수라고 했기 때문에 1, 2, 3, 4 집어넣어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2 이상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m에다가 2를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그냥 제곱근이죠. 그러면 누가 된다?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씌우게 되면 3의 15제곱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비집합하고 합집합을 하시게 되면 원소의 개수가 몇 개 나오죠? 5개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m은 2는 될 수가 없어요. 그 다음 m에다가 3을 넣어 보시게 되면 일단 홀수 제곱이니까 그러면 묘밖에 안 나오세요. x가 3의 10제곱밖에 안 나오세요.
그러면 합집합했을 때 4개가 되는 거 맞겠네요. 3은 가능합니다. 네, 그 다음에 m에다가 또 누구도 넣어볼까요? 4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x가 누가 되겠습니까? 4승근 루트니까. 네, 그러면 역시 풀마 뭐가 나올 텐데 이때도 안 되시죠. 네, 이렇게 보시면 알겠지만 해보면 어떤 놈들이 가능하다? 3, 그 다음에 5, 7 이런 홀수들만 가능해진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세요. 근데 이게 전부 다가 아니세요. 이렇게 보시다 보면 지금 조심해야 될 게 이 9하고 27이라는 수인데요. 9는 3의 제곱이고요. 27은 3의 세제곱이라는 거 당연히 알고 있겠죠. 그런데 3의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는 몇 승근 루트를 씌워야 됩니까? 15승근 루트를 씌워줘야 돼요. 그러면 m이 15가 되는 순간에 x값은 누가 된다? x값은 3의 제곱 하나만 나오세요. 3의 제곱 하나만 나오신다는 거죠. 그러면 3의 제곱 하나 나오는데 a 값의 원소하고 b 값의 원소가 겹치기 때문에 합집합이 3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15일 때는 빼주셔야 된다. 15일 때는 정답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홀수들만 세고 있는 겁니다. 일단 2 이상 자연수 중에서 홀수들 쭉 세야 되는데 30근 제곱밖에 될 수가 없죠. 그럼 30 안에 홀수가 1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15라는 놈은 뺐습니다. 15. M15 있는 거는 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조심해야 될 게 누구다? 3의 세제곱 27이라는 수인데요. 이때는 m에다가 얼마를 넣어서 만들 수가 있겠습니까? 10승근 루트를 쓸 수가 있겠죠. 15보다 더 빠른 지역에 있었었네요. 보니까. 네, 10 넣으시면 x값이 누가 된다? 짝수 제곱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네, 3의 몇 제곱? 10승근 루트니까 세제곱이죠. 자, 그러면 A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2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B집합하고 겹치게 됐다는 거죠. 그러면 합집합이 4개가 되시니까 원래 짝수는 빼기로 했지만 포함이 돼버렸죠. 그래서 다시 또 네, 더하기 1을 해주셔야 돼요. 이때는 언제다? m이 11대라는 거죠.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정답은 누가 된다? 15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15번은 네, 실수를 유발할 수 있을 만한 인재를 내기는 냈었는데 결과적으로 홀수만 셌던 학생들에게 네, 운 좋게도 좀 정답을 남겨줄 수가 있는 그런 문제가 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네, 16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수함수로 주어졌는데요. 요 절대값 안에 있는 지수함수를 분석을 해볼게요.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을 때 요 지수함수는 t의 제곱 마이너스 2at 더하기 5 절대값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요 지수함수를 우리 그래프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시죠. 어차피 t가 0보다 큰 상황만 네, 알아보면 되니까 네, 여기서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시면 일단 y절편은 5니까 네, 한번 요런 정도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그 다음에 축의 방정식은 마이너스 2분의 2a분의 b니까 축의 방정식이 a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절대값을 씌웠잖아요. 절대값을 씌웠으니까 밑에 있는 게 위로 이렇게 꼬부라져 올라가겠죠. 자, 밑에 있는 그래프만 좀 지워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절대값 함수를 그렸는데요. y절편이 당연히 여기가 5가 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네, y = k라고 했으니까 y = k라는 상수함수가 지나가면서 만나는 교점의 개수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물어본 거 교점의 개수가 0, 1, 2, 3, 4가 되려고 하면 a 값은 루트 5보다 커야 되느냐. 자, 그런데 요 함수를 보시면 지금 축의 방정식에 해당하는 네, 요 a일 때 함수값 얘를 찾아보면
네, t 자리에다 a를 넣으면 해결이 되겠죠. 얼마가 나오세요? 네, 5 마이너스 네, a 제곱 절대값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요 값이 5 마이너스 a 제곱의 절대값이 되겠죠. 자, 그런데 지금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나왔다라고 하면 y = k가 어떻게 있어야 되겠어요? 이렇게 있어지면 교점의 개수가 4개가 될 거고, 이렇게 있으면 2개가 될 거고, 그 다음에 5보다 더 커지게 되면 교점의 개수가 1개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a의 x제곱을 t로 치환했기 때문에 t값은 0보다 큰 쪽만 봐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0보다 작은 부분, 이 부분은 볼 필요가 없는 부분이었죠. 네, 그렇기 때문에 0, 1, 2, 3, 4라는 교점의 개수를 만족할 수 있기 때문에 기억은 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니은 h3이 3이면 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3이라는 거, y는 3이라는 거 그려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5보다 밑에 이렇게 있겠죠. 그러면 교점의 개수가 하나, 2개가 있는데 결과적으로 아까 그렸었던 저 위로 꺾어져 올라가는 모양이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교점의 개수가 몇 개가 나오겠습니까? 3개가 나올 수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 요 가장 높은 점의 값이 절대값 5-a 제곱이라고 했으니까 이 값이 얼마가 되면 돼요? 3이 되면 되겠죠. 5-a 제곱이 3도 되고 마이너스 3도 되니까 a 제곱으로 가능한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2도 되고 혹은 8도 되겠죠. 되시겠죠? 그러면 a 값은 뿔마 루트 2하고 뿔마 2 루트 2가 나올 수가 있게 되겠네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절대값 씌운 값, 이 값의 안에 있는 요 놈은 원래 음수였겠죠. 그죠? 음수였기 때문에 누구라고 보셔야 돼요? 3은 될 수가 없어요. 마이너스 3이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a 값은 이 제곱에는 a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2 루트 2가 되는데 a 값이 문제에서 양수라고 주어졌기 때문에 니은은 참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에 디귿에서 학생들이 상당히 실수가 많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h5라고 했기 때문에 y는 5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볼게요. 교점의 개수가 3개였다면 그러면 이 함수가 올라오면서 이렇게 됐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 2개, 3개의 교점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었지만 t값이 0보다 컸기 때문에 이 점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교점의 개수는 몇 개라고 보셔야 됩니까? 2개라고 보실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디귿이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서 잠시 끊어서 주관식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17번부터 주관식 문제 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그냥 단순한 로그 방정식인 것 같아요. 한번 풀어보면 로그가 있고 2개 곱해주게 되면서 x-7이 약분되시고 x 플러스 4의 제곱만 남게 되겠고요. 이 값이 2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x 플러스 4의 제곱은 10의 제곱 100이 돼서 x 플러스 4 값이 10 또는 마이너스 10이 가능한데요. x 값은 그러면 6 또는 마이너스 14가 가능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당연히 진수 조건이겠죠. 진수 값이 무조건 0보다 커야 되기 때문에 x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x는 7보다 커야 되겠죠. 자, 그래서 조건을 만족하는 거는 마이너스 14 밖에 안 될 것 같아요. 17번 답은 마이너스 14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8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18번은 요거는 뭐 학교마다 다른데 뭐 주관식으로 직접 출제를 하는 학교들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근데 잘 출제하지는 않고 요거는 학교 선생님들 출제하시는 경향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어쨌든 뭐 지금 반포고 2023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빈칸 뚫기로 냈으니까 빈칸만 잘 추론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보면 네. 양변에 그럼 밑을 얼마로 취하겠습니까? 어쨌든 얘를 밑으로 낮추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양변의 밑을 네, A로 취했으면 로그 B의 C 값이 로그 A의 X가 되겠죠. 뭐 여기 1번에 들어가는 식이 되겠죠. 그냥 빈칸 채우면서 바로바로 정리를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 진수하고 밑하고 바뀌면서 역수관계로 뒤집히잖아요. 로그 C의 B분의 1 이라고 하면 요게 2번 답일 것 같고요. 네, 그대로 여기도 로그 C의 B가 들어갈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뭔가 좀 못 잡아는 학생들이 있을 것 같은데 로그 CX는 여기 보이시죠? 네, 그러니까 로그 CA만 이쪽으로 올려 곱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요것만 눈치 빠르게 취하시면 되겠죠. 로그 C의 B가 되셔서 그래서 5번 답 다시 고쳐주면 누가 되겠습니까? 로그 B의 A가 5번 괄호에 들어갈 적절한 답이 될 것 같아요. 자, 요거는 이렇게 해서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주관식 19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주관식 19번은 네, 뭐 삼각비 가장 기본적인 부채꼴 모양과 넓이에 관한 문제인데요. 네, 중심각이 세타고 반지름이 R인 요런 부채꼴이 있는데 부채꼴 넓이를 유지하면서 반지름의 길이를 10% 늘렸다고 했죠. 그럼 일단 지금 현재 주어진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의 R제곱 세타인 것은 모르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10% 늘렸으니까 2분의 1에다가 1.1의 R이 되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요거 바로 표현은 가능하겠죠. 네, 색깔 요거 바꿔서 적도록 할게요. 1.1에 이렇게 애매하게 되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지금 중요한 건 누구다? 세타가 아니라 세타를 처음에 몇 배가 되느냐. 그래서 K배 됐다라고 하자는 거죠. K배. 그러면 세타도 네, 똑같으니까 이렇게 적을게요. 넓이가 같다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식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보시면 뭐 2분의 1은 어차피 날리면 되고 R제곱도 날리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타도 날리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남아있는 K 값은 누가 되겠어요? 1.1의 제곱이니까 1.21이겠죠. 분의 1 분모 분자에다 100 곱해주면 121분의 100배 됐다라고 계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네, 19번 답은 121분의 100이라는 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20번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먼저 이 지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기본적인 거 지수의 x 앞의 개수를 1로 두도록 맞춰주는 게 중요합니다. a제곱분의 1에 a제곱분의 1에다가 x제곱이라고 바꿔주시고요. 그 다음 얘는 또 뭐라고 바꿔주면 될까요? a의 3분의 2제곱에 x제곱이라고 바꿔줍시다. 자, 그러면 a 값이 0부터 1 사이 값이니까 우리가 고쳐줬던 요 a제곱분의 1이라는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a제곱이 0부터 1 사이인데 역수로 뒤집었으니까 요 값은 1보다 큰 놈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요 a의 3분의 2제곱은 누가 되겠어요? 네, 1보다 역시나 계속 작은 값이 되겠죠. 물론 0보다도 클 거고요. 자, 그러면 지수함수 대소관계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얘는 어차피 1보다 큰 애니까 증가하는 함수겠죠. fx 같은 경우에는 증가하는 함수니까 언제 가장 최대가 되겠습니까? 네, 당연히 4일 때 요때가 최대가 될 테니까 a제곱분의 1의 4제곱이 최대값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gx에서는요. 네, 최대값은 거꾸로 감소하는 함수이기 때문에 x에다가 마이너스 3을 넣은 값이겠죠. a의 3분의 2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제곱을 냈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계산을 해주면 a의 마이너스 8제곱 그 다음에 곱하기 a 마이너스 2제곱이어서 a 마이너스 10제곱이 최대값의 곱이 되는데 이 값이 32라고 하셨네요. 자,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a는 양변에다가 뭐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32가 2의 5제곱이니까 거기다가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 해주시게 되면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 a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인가요? 갑자기 계산이 왜 2의 5제곱이고 마이너스 10분의 1제곱 약분해주게 되면 2분의 1제곱이 되겠네요. 잠깐만 이거 계산이 a 제곱의 값을 구하랬죠 문제에서. 문제를 나도 참 깜빡을 했네요. a 제곱 값을 구하랬으니까 다시 제곱도 해야 되겠죠, 그죠? 해주면은 a 값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2분의 1이 답이 되시겠네요. 자, 뭐 주관식 앞에 4문제 정도 봤는데 뭐 그렇게 어려웠던 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21번 이 문제 역시도 뭐 일반적인 시중에 있는 문제집보다는 다소 계산 과정을 복잡하게 내도록 냈지만 그렇게 어렵다고는 볼 수는 없다. 세타가 3, 4분변 각이었으니까 2n 파이에다가 더하기 파이보다는 크거나 같다가 아니라 크다겠죠. 크다. 그 다음에 2n 파이 몇 바퀴 돌았는지 모르지만 2분의 3파이보단 작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 4분의 파이였으니까 양변을 4로 나눠주게 되면 범위가 4분의 정리를 해주게 되면 2n 플러스 1의 파이보다 크고 그 다음에 8분의 4n 플러스 3 파이보다 작다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n에다가 정수들을 넣어 보셔야 되겠죠. n에다가 가장 간단한 정수인 0부터 한번 넣어 볼게요. 그러면 몇 사분변이 되세요? 0 넣어주게 되면 4분의 파이부터 8분의 3파이까지니까 어쨌든 1사분면 가능하게 되겠고요. n에다가 2 넣어주게 되면은 4분의 5파이 벌써 2사분면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n에다가 3 넣어주면 3, 4분면 n에다가 1을 안 넣어줬군요. 잘못 적었네요. n에다가 1 넣어주면 2, 4분면 n에다가 2 넣어주면 3, 4분면 n에다가 3 넣어주면 4, 4분면까지 표현이 됩니다. 어차피 계속 진행이 된다 하더라도 1, 2, 3, 4분면이 다 도시가 가능해졌죠. 답은 1, 2, 3, 4분면 모두 다 나타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험 치다가 이렇게 되시면 찜찜해지죠. 본인 연산의 정확성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당연히 풀 수밖에 없겠죠.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요. 2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22번도 일단은 뭐 삼각 방정식 푸는 거 문제를 낸 문제일 뿐이고요. 뭐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물론 1학년 세제곱 공식이죠. 이 부분이 물론 정리가 잘 돼 있으셔야 되겠죠. 먼저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인 더하기 코사인 값은 두 근이 사인 코사인이었으니까 더해주면 a가 되시고 사인하고 코사인 곱해주게 되면 2a가 됐습니다. 그래서 세제곱 공식을 정리를 해보시면 뭐가 되겠습니까? 사인 세제곱 더하기 코사인 세제곱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 전체 세제곱 마이너스 3 사인 코사인 그 다음에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겠죠. 그럼 이제 대입만 하면 되겠네요. a 세제곱에다가 직접 그냥 다 넣으시면 6a 제곱 요 식이 나왔네요. 이 식의 값을 구하라 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되겠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요게 나왔는데 이제 뭐부터 한번 해볼까요? a 값은 근데 조건 잘 보셔야 되겠죠. 0보다 작다라고 했고 요게 영향을 미칠지 안 미칠지 모르겠는데 뭔가 지금 다른 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아까 구해놨던 요 식에서 뭔가 하나 더 필요한 게 있다라는 얘기일 것 같아요. 뭐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이다를 쓸 수밖에 없겠죠.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요. 사인 플러스 코사인의 제곱에서 이 사인 코사인을 곱한 값이 되겠고 이 값은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4a가 되겠는데 이 값이 1이다. 요 식이 그러니까 안에 녹아 들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러면 차수를 이제 좀 까 낮추면서 이제 맞춰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a제곱 대신에 얼마를 넣어야 되겠습니까? 4a 플러스 1을 넣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주어진 식에다가 a 세제곱에다가 네, a 곱하기 4a 플러스 1 마이너스 6a 제곱인데 다시 4a 플러스 1을 넣어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4a 제곱 플러스 a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6이 될 텐데요. 여기 a 제곱에다가도 다시 4a 플러스 1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자, 그러면 4에다가 플러스 1 더하기 a 마이너스 24a 마이너스 6이 되는데 정리하면 16a 플러스 4 마이너스 23a 마이너스 6이 됐으니까 계산하면 누가 되겠나요? 마이너스 16 빼기 마이너스 23 계산이 잘못된 게 있나? 아까 전에 제가 풀었던 거하고 조금 답이 좀 흐려지게 나오는데요. 네,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잠깐만. 네, 다른 거는 다 맞고요. 네, 4a 플러스 1 넣어주게 되고 a 네, 이 계산이 잘못된 것 같진 않고요. 마이너스 6 제가 아까 풀었던 거하고 숫자가 좀 달라져서 조금 당황스럽네요. 네, 다 맞는 것 같아요. 네, 마이너스 7a 마이너스 2 맞네요. 네, 계산 잘못된 건 없었고요. 이제 그러면 a 값만 적으면 되는데 문제는 a 값은 누구다? a제곱 마이너스 4a 마이너스 1 이꼴 제로의 근이기 때문에 근의 공식 넣어주게 되면 누가 나오겠습니까?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겠는데요. 근데 a 값이 0보다 작다라고 했기 때문에 2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으면 되겠죠. 계산해 주시면 7 루트 5 마이너스 16 네, 얘가 답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주관식 문제 치고 네, 주관식 후반부의 문제 치고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었고요. 네, 23번 문제가 네, 문제집들의 여기저기다가 종종 볼 수 있는 문제고 네, 최근에 문제집에서 종종 볼 수 있는 문제인데요. 네, 여기가 문제집에서 푼 문제보다 살짝 좀 복잡하게 나왔다라는 거, 요게 좀 차이점이 될 것 같아요. 이 문제도 네, 일단 주관식 마지막 문제 치고 배점도 그래도 상대적으로 높은 데 비해서 그래도 할만한 문제가 아닌가 선생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계산을 해주면 절대값 안을 로그 2의 3분의 9-x 그 다음에 로그 2에다가 y분의 8이라고 넘겨서 정리를 좀 해줄게요. 자, 그럼 여기가 이제 첫 시작이 핵심 포인트인데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함수가 어떤 모양인가요? 네, 1,0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바뀌게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진수가 1보다 큰지 작은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3분의 9-x가 1보다 크거나 같은지 1보다 작은지가 문제라는 거죠. 1보다 크거나 같으면 어쨌든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절대값은 그냥 벗겨주면 될 것이고요. 일단 그 다음에 1보다 작게 되면 진수가 1보다 작게 되면 그러면 음수가 되겠죠. 함수값이 음수가 되기 때문에 네, 절대값을 벗으면서 음수를 달고 나오게 되겠죠. 요 두 가지만 잘 갈라서 문제를 풀어주시면 네, 그다지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요식 정리를 하게 되면 x값이 뭐보다? 네, 6보다 x값이 6보다 작거나 같다가 나오겠네요. 근데 어차피 x, y 둘 다 자연수라고 했으니까 1부터 6 사이 값이 나오게 되겠고요. 오른쪽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x가 6보다 큰 값이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7, 8, 9 들어가는데 진수 조건에 따라 x값이 뭐보다 커질 수 없어요.
네, 8까지 가능합니다. 가능한 자연수는 8까지밖에 없어요. x가 9 혹은 10 이상 들어가게 되면 진수가 0이 되거나 음수가 되겠죠. 그거는 불가능하니까. 네, 다시 말해서 1부터 6까지, 그 다음에 6 이상 7, 8만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다시 돌아와서 어찌됐건 지금 x가 1부터 6 사이 값일 때는 절대값을 그냥 벗으면 되겠고 미시 2이기 때문에 그냥 대소관계를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얘를 식을 잘 정리를 하셔서 풀어보게 되면 뭐 9-x에 y가 24보다 작게 되는데, 그때 x의 1부터 차례대로 잘 넣어보시면 돼요. 그러면 가능한 y 값은 1, 2, 3이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2가 되시면 역시 1, 2, 3 될 거예요. x가 3이시면요, y 값이 약분되면 4가 되니까 1, 2, 3, 4 모두 다 가능할 거고요. 4가 됐을 때는 1, 2, 3, 4 가서 어디까지? 6까지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4까지 가능하네요. 네, 똑같이. 그 다음에 5일 때는요, 1, 2, 3, 4, 5 6까지 가능하시고, 6일 때는 1, 2, 3, 4, 5, 6, 7 8까지 가능합니다. 자, 그럼 숫자 세보시면 여기 6개, 8개, 그 다음에 여기 14개가 있죠. 다 더해보시면 몇 개가 나오시나요? 28개가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제 x에 7, 8만 넣어보면 되는데, 이때는 진수가 1보다 작은 값이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을 벗으면서 음수를 달고 나오겠죠. 음수로 달고 나온 게 다시 진수로 들어가면서 역수로 바뀌게 될 테니까 9-x분의 3이 어떻게 된다? y분의 8보다 작거나 같다. 요 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좀 y값을 편하게 구하기 위해서 y를 정리를 해보면 3분의 8에다가 9-x라고 정리를 해보시고, 여기 x자리에다가 이제 누구만 넣어보면 돼요? 7하고 8만 넣어보게 되면 됩니다. x가 7일 때 그때 가능한 y는 몇 개가 나오나요? x가 7 넣으시면 7이면 네 3분의 16이니까 3분의 16이면 얼마세요? 5. 얼마죠? 그죠? 5점 얼마보다 작은 거니까 1, 2, 3, 4 어디까지? 5까지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x가 8이 됐을 때 그때는 y 값이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8이니까 2점 얼마죠? 1하고 2 두 가지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7, 8일 때 총 개수가 7개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 정답을 만족하는 거는 28개, 7개를 더해서 답은 35개가 정답이 될 것 같아요. 네, 23번 문제까지 주관식 문제 풀이를 모두 다 맞춰봤는데요. 네, 일단은 전반적으로 봤을 때, 네, 일단 주관식 문제만 본다라고 하면 공부가 어느 정도 돼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네, 아주 어렵다라고 볼 만한 건 일단 없어요. 네, 실력이 좀 괜찮은 학생들한테는 해볼 만한 문제였는데, 문제는 후반부에서 이제 시간이 얼마가 남느냐가 문제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주관식 문제, 객관식 문제들도 이제 선생하고 11번부터 한번 살펴봤었는데요. 일단은 네, 객관식 후반부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두어 문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네, 일단 이 정도면은 제가 보기에는 네, 전교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90점대 플러스 마이너스로 아마 끊는 것도 가능하리라고 보는데, 일단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문제 푼 양이 확실히 많은 사람한테 유리한 문제였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네, 문제를 많이 풀어봤고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계속 도전해 봤던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14번 문제 분명히 봤던 문제입니다. 14번 같은 문제. 13번 같은 실생활 문제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고요. 10번까지는 특별한 실수가 아니면 분명히 맞출 수는 있는데, 네, 잘잘한 미스 같은 것들이 좀 있을 수가 있었겠죠. 자, 이것으로 일단 2023년도 반포고 기출문제 선생하고 한번 해설을 해봤는데요. 네, 잘 복습하셔서 네, 시험 대비에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